동해안 지역에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달 넘게 건조특보가 지속되면서 산불 예방에 비상이 걸렸고 강릉시 오봉저수지 저수율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중도개발공사를 강원개발공사로 흡수 통합하는 계획에 대한 우려와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통합이 또 다른 부실을 초래할 것이라며 계획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춘천시가 의암호 명소화 프로젝트인 더 웨이브를 추진합니다. 2029년까지 의암호 인근 야간 경관시설 도입과 수변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체류형 관광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공사 현장 화재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공사 현장의 경우 소방시설이 미비하고 가연성 자재가 많아 유독가스 등에 취약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극심한 겨울 가뭄을 겪고 있는 동해안 지역이 심상치 않습니다. 벌써 2달 넘게 건조특보가 지속되며 산불 예방에 비상이 걸린 건데요. 강릉시 최대 식수원인 오봉저수지는 저수율이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보도에 최성식 기자입니다. 산자락에서 희뿌연 연기가 쉴 새 없이 피어오릅니다. 지난 17일 오후 5시 5분쯤 홍천군 서성면에서 산불이 나 1시간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지난 5일에는 강릉시 연곡면에서도 산불이 발생했다가 4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모두 산림 인접지역 주택 화재가 인근 야산으로 번진 건데 자칫 큰 산불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올 들어 현재까지 강원도에서 난 산불은 11건으로 이 중 강릉 등 동해안에서만 8건이 발생했습니다. 계속된 겨울 가뭄에 강릉시 최대 식수원인 오봉저수지는 저수율이 7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2월 중순 평년 저수율이 75%가 넘었던 것과 비교하면 5% 이상 낮아진 겁니다. 아무래도 한 작년 12월부터 이제 아직까지 비다운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3월까지 비가 오지 않는다면은 4월 용농뿐만 아니라 생활용수 공급에도 아마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이 지난해 11월부터 2월 현재까지 영동 지역 강수량을 분석한 결과 강릉은 평년 대비 34%였고 속초는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달 들어서는 아예 강수량이 0을 기록했는데 지난해 12월부터 내려진 건조특보는 벌써 2달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2월 말까지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는데요. 차고 건조한 바람이 불어서 대기가 건조한 상태가 지속되고 강원 영동은 전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에 있습니다. 야산과 들녘이 바싹 메마른 데다 바람도 강해 언제든 대형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 강원도와 동부지방산림청 각 지자체는 지난달부터 산불 상황실을 조기 가동하고 24시간 감시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산림청과 소방, 지자체 등 임차 헬기 26대를 동해안에 집중 배치했습니다. 산불이 나면은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으로 일단은 대형 산불이 나지 않도록 그렇게 지상지나 자원과 항공 자원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바로 진화할 수 있도록.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불 발생 위험 예측 결과 3월 산불 위험도가 지난 39년 중 상위 3번째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중도개발공사를 강원개발공사로 흡수 통합하는 계획에 대해 우려와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춘천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두 공사 간 통합은 또 다른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며 중단을 촉구했는데요. 막대한 혈세를 투입하고도 중도공사의 부실 사태를 막지 못한 김진태 지사의 사과도 요구했습니다. 정승환 기자입니다. 레고랜드 중단 촉구 범시민 대책위가 중도개발공사와 강원개발공사의 통합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대책위는 두 공사 간 통합은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책위는 또 강원도가 내놓은 재정 분석 결과에 대해서도 거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강원도가 통합 추진에 유리하도록 파산시 재정 투입 규모는 부풀리고 합병시 투입 예산은 적게 산정했다는 겁니다. 강원도는 앞서 통합 계획을 밝히면서 파산시는 2,132억 원, 통합시는 500억 원가량의 재정 투입이 필요할 걸로 분석했습니다. 중도개발공사가 파산시 투입 금액은 최대로 계상하고 합병시 비용은 최소로 계상하여 합병만이 유일한 해결 책임을 내세운 것이다. 대책위는 김진태 지사의 사과도 요구했습니다. 김 지사가 중도공사의 빚 2,050억 원을 대위 변제하면서 회수를 공언했지만 이를 지키지 못해 도민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는 겁니다. 통합 중단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감사 청구 등 강경 대응 방침도 내놨습니다. 시민단체의 주장과 달리 강원도는 두 공사의 통합이 최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도의 재정 손실이 불가피한 가운데 그나마 이 방법이 혈세 투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란 겁니다. 꼭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주어진 여건하에 빚은 시커멓고 무슨 터무니없는 계약은 해놨고 강원 특별자치도는 정책의 자유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책에 저한테 주어진 권한과 자유가 없습니다. 다만 강원도는 통합을 위해선 강원도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추가 설득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한 뒤 통합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춘천시가 의암호 명소화 프로젝트 더 웨이브를 추진합니다. 춘천시는 오는 2029년까지 의암호 인근에 야간 경관시설을 도입하고 수변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체류형 관광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춘천에서 머물며 즐기고 쉬어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시는 고품격 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프로젝트에 포함된 사업은 총 26개로 민간사업 5개에 6,900억 원, 공공사업 21개에 1,600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번 부산 호텔 공사장 화재 참사로 공사 현장의 화재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공사장 화재가 더 위험한 이유는 뭘까요?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지난 14일 발생한 부산의 호텔 공사장 화재 현장의 모습입니다. 이날 불로 6명이 숨지고 27명이 다쳤습니다. 공사장 화재는 대부분 부주의로 발생하는데 그중에서도 용접이 큰 비율을 차지합니다. 가연성 자재가 많은 현장 특성상 화재가 발생하면 다량의 유독가스가 분출되고 단시간에 연소가 확대되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작업자들 가운데 누가 어떤 공간에서 몇 명이 작업하는지 파악이 어려운 만큼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공사 현장에는 많은 위험물들이 있습니다. 목재부터 시작해가지고 페인트, 신나, 단열재 이런 가연물들이 불에 붙게 되면은 많은 유독가스를 내뿜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사 현장에는 인원의 유동성도 높기 때문에 어떤 몇 층에서 누가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 이런 현황들을 파악하기에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사장 화재는 완공된 건물에 비해 소방시설이 부족하거나 아직 설치되지 않은 경우도 많아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임시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임시 소방시설들을 꼭 비치를 해놓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화재가 났을 때 바로 초기에 대응을 할 수 있고 큰 화재로 가는 걸 막을 수 있고 그리고 인명피해라든가 어떤 큰 피해로다가 가는 걸 조기에 막을 수가 있거든요. 해마다 발생하고 있는 건축 공사장 대형 화재. 작업 중 부주의로 인한 작은 불티가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한 분이 또 안타깝게 돌아가셨습니다. 90의 나이에 늦가기 가수의 꿈을 이루기도 했던 기로원옥 할머니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꿈이었던 일본의 사과는 받지 못한 채 눈을 감았습니다.
경남에서도 길할머니를 추모하려는 발길이 이어졌는데요. 표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 피해자 명예회복에 앞장섰고 90의 나이에 어릴 적 꿈이었던 가수의 꿈도 이뤘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소망하던 일본의 사과를 받지 못하고 향년 97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길 할머니를 추모하는 공간이 경남에 마련됐습니다. 오동동 평화의 소녀상 옆에 세워진 분향소에는 정치권과 노동계, 시민 등 각계각층의 추모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우리 국가에서 좀 그런 분들한테 배려를 좀 충분히 해주셨으면 하고 앞으로 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13살 때 공장에 취직하는 줄 알고 중국 만주로 떠났던 길할머니는 그곳에서 일본군 위안부로 고초를 겪었습니다. 과거 끔찍한 기억에도 길할머니는 오히려 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분쟁 지역 성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단체들은 19일 추모식을 열어 길할머니의 마지막 길을 배웅할 예정입니다. 제대로 된 사과를 받아내고 이런 게 살아계실 적에 정말 소망이고 목표셨잖아요. 우리들이 정말 힘 모아서 끝까지 할머니 살아계실 때 못 이룬 거 우리 이루겠다는 약속이라도 해드리는 자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길원옥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이제 생존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는 7명으로 줄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동해상에서 조난됐던 어선이 해경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지난 17일 밤 9시 20분쯤 독도 동쪽 약 188km 해상에서 제주 서귀포 선적 53톤급 어선 A호가 기관 고장으로 조난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동해해양경찰서는 신고를 받고 3,000톤급 함정을 현장에 급파해 3시간 만에 예인줄을 선박에 연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어선에 타고 있던 승선원 11명은 안전이 확인됐으며 해경은 해당 선박을 울릉도로 예인할 예정입니다. 횡성군이 2025년 전기차 보급 사업을 통해 모두 118대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승용차 80대와 화물 30대, 승합 8대 등이며 상하반기로 나눠 지원합니다. 신청일 기준 90일 전부터 횡성군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법인, 공공기관 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면 됩니다. 강원랜드가 18일 하이원 그랜드 호텔에서 2024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사업 수료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수료식에 참석한 장학생은 675명으로 학생들은 학습 지원과 정서 안전 활동, 장학금 지원과 진로 박람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강원랜드는 지난 2008년부터 멘토링 장학 사업을 통해 23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폐광 지역 학생 8,595명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지난해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최종 평가 결과 모든 분야에서 2년 연속 법정 의무 구매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공구매제도는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구매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제품을 일정 비율 이상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강원자치도는 지난해 도정 목표로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전체 구매액의 74% 이상으로 설정해 도내기업의 판로 확대와 경영 안정을 지원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농식품 바우처 지원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은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나 영유아, 18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로 4인 가구 기준 월 10만 원이 지원됩니다. 바우처는 대형마트나 편의점 등 지정된 사용처에서 채소나 육류, 과일 등을 구매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